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른도 잤다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엄청 재밌다는 사람이 있고 애들도 재미없다는 애들이 있고 엄청 재밌다는 애들이 있고 이상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제 생각은 애들은 혹시 음악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조금 가족애를 다루는 게 지루한 건가? 더빙판을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애들이 어떻게 봤을지. 그렇구나. 우리 애들은 뭐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재밌었다고 하는 애들이 아무래도 좀 순수한 건가요? 네. 네, 제 친구들도 다 재밌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생 영화라고. 예, 인생 영화? 네, 코코가? 근데 제가 작아지고. 아, 그렇군요. 네, 예, 코코. 지금 이제 사후 세계, 네. 저승사자, 뭐 이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그 신드롬입니다. 신드롬. 예.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신과 함께가 지금 1,300만이 넘었고 저희들이 네. 팟캐스트를 6, 7차례 이상 했고요. 네. 계속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이라고 해서 이제 또 드라마도 이제 저승사자 관련한 게 나왔고 그리고 도깨비, 웹툰도 도깨비가 또 이제 도깨비가 시작이었죠. 어찌 보면 도깨비가 네. 시작인데요. 그렇죠. 만화로는 또 이제 신과 함께가 먼저였고 그리고 요새 뭐 쌍갑포차라는 또 저승사자 관련한 웹툰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이것도. 그렇죠. 엄청납니다. 이거. 보셨군요. 예, 이거는 제가 처음 연재할 때부터 봤거든요. 네. 이분은 천재예요. 그래요? 아, 장난 아니에요. 저는 앞부분만 잠깐 봤거든요. 완전 이분도 세계관이 장난 아니신 분이거든요. 되게 네. 재밌게 본 게 쌍갑이 뭐냐면 갑을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쌍갑이다 이거예요. 갑갑이다, 갑갑관계다.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예. 네. 그래갖고 되게 웃기는 게 포장마차를 옥상 꼭대기에서 하더라고. 희한하대 설정이. 네, 아무데나 나타나요. 예, 그건 거기 설정된 첫 회만 보셨구나 진짜로. 네, 맞아요. 거기 설정된 게 아니고 그 이승과 저승 사이에 그승이라는 데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승. 네, 그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자살하려고 옥상에 네, 맞아요. 갔던 그 친구가 이제 고기 먹고 싶어서 안 죽는 그런 장면이더라고. 네, 거의 이제 억울하게 죽거나 그런 사람들의 한을 좀 풀어주고 좀 살려는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웹툰입니다. 그래서 작가 자체가 약간 미상이에요.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굉장히 신기해서 온 사람이 아닐까. 네. 내용이 굉장히 그승에서 따뜻하고요. 그승에서. 네, 아주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쌍꺼포차도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나중에 혹시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로 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이건 뭐 얼마든지. 그래서 진짜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너무 이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가질 수가 있는가.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죽음이 뜬다. 사후세계가 뜬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코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의 평가가 신과 함께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전 딴판으로 신과 함께는 죄지면 안 된다. 근데 코코는 너무 즐겁다. 사후세계가. 그렇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네. 천국이더라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제가 그냥 한번 오프닝식으로 이렇게 몇 마디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또 특별한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모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소개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너의 이름은 그렇죠. 때 한번 그렇습니다. 초청을 해드린 애니메이션 이제 감독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 네. 짧지만 강렬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기억나시나요? 혹시? 닉네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국조한 닉네임이라서요. 감독님으로 할게요. 네. 뭐였지? 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목소리 까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원래 제 목소리입니다, 이게. 이야.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하여튼 한쪽은 되게 어둡고 네. 코코는 너무 밝고 색감도 너무 좋고 화려하고 거의 뭐 나이트 온 것 같더라고. 어쩜 그렇게 그런 색감을 근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과 함께보다 조금 네. 더 슬픈 부분을 봤어요. 어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영혼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쵸. 더 강렬한 얘기죠. 슬픈 이야기가 네. 다뤄지는데 이제 앞에 밝은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로 이렇게 막 밝게 묘사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맞아요. 묻히긴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과 함께보다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구체적이고. 이승에서 죄를 짓고 갔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승에 가서도 계속 스타로서 사는 그런 영혼도 나오잖아요.
똑같이 살고 가족끼리 다 음. 모여서 이제 사는 음. 그런 모습들 그게 신과 함께보다는 훨씬 더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네. 신과 함께는 사람이 네. 결국 심판받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심판받고 하는 그런 게 때문에 좀 어두운데 음.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갈지 다 정해져서 거기서 이제 평화롭게 사는 어떤 그런 신도의 모습을 네. 보여주니까 내용은 뭐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런 게 좀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 저는 뭐 비교를 하면 사실 코코가 네.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야기거리 너무 이제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오히려 신과 함께보다 한국적이다. 아하. 맞죠? 네, 그쵸, 왜냐하면 이 맞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다뤘어요. 네. 네,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줄거리는 뭐 이제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두 명장 집안의 막내, 예, 4대조 할머니로부터, 네.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로부터 이제 구두 그 명인이 시작이 돼서 네. 쭉 내려왔는데 막내인이 미구엘이라는 그 멕시코 꼬마가 네. 이제 음악에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고조 할아버지가 음악을 하려고 이제 기타를 메고 나가서 가출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쵸. 사라져서 고조 할머니가 모든 가족의 생애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한이 맺혀서 음악은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기타 보면 부셔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근데 이 이제 막내 미구엘이 이제 유명한 가수 네. 그 저희 무덤에 가서 기타를 구하려고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 기타를 훔치는 순간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사후 세계의 몸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그승 아까 얘기했던 그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후 세계를 어쨌든 유행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승. 그승 예. 가족들과 이제 따라서 가서 네. 거기서 좀 지나 해가 뜨면 이제 진짜 죽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조상의 축복을 받아야 다시 이제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진짜 조상을 찾아서 가려고 막 찾으려고 이제 뿌리 찾으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막 나오죠. 이제 대략 이런 줄거리던데 벌써 듣기만 해도 네. 굉장히 이제 재밌는 모험 얘기도 있고 음악 얘기도 있고 좋아할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설의 가수인 델라크루즈라는 네. 사람이 이제 실존 인물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좀 알고 봤더니 이제 반전이 있고 자기 할아버지가 저 사람 아닐까 이렇게 하고 막 쫓아가는데 이제 아니고 이제 좀 오히려 자기 할아버지를 살해한 악인으로 나오고 뭐 완전 이런 게 있죠. 본격 스포입니다. 예, 저희는 뭐 스포 그냥 막 첫판부터 막 때립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영화가 스토리의 다예요. 네. 영화가 좀 저는 이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좀 인기 많이 끌고 네. 아, 근데 그렇죠. 예매하려니까 뭐 이제 며칠 있으면 그냥 막 내리는 걸로. 근데 애니메이션이요 이 정도 하면 굉장히 그래요? 성공한 어. 거죠. 네. 특히 이제 이 영화 배경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제작진이 많이 네. 돌았대요. 멕시코 아즈텍 문명이나 이런 것도 돌고 음식도 다 하고 음악도 보고 하면서 지금 모아나 제작진 같은 경우도 한 네. 3, 4년 이상을 답사를 했는데 여기도 한 그 정도 기간을 답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배우도 전부 다 이제 그쪽 사람들 멕시코 계열 아즈텍 그쪽 사람들을 전부 썼고 그래서 원주민들 이렇게 출연하고 하면서 이제 실제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 중에 진짜 뭐 몇 번 안 가는 주인공이 백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갈 것 같아요. 실제 이 조류가 네. 그 각 민족별로의 그런 신화적인 걸 이제 끌어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거리가 바닥나서 아니 그 저번에도 뭐 이제 서양 신화를 가지고만 네. 어벤져스라든가 뭐 네. 토르라든가 그거 다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쵸.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새롭게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네. 우리도 그렇고 이제 저승 얘기, 이제 판타지를 같이 겸비한 건데 네. 곁들인 건데 이제 애니메이션 쪽도 사실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맞습니다. 뭐 서양의 어떤 그런 그 동화, 음. 뭐 신화 이런 걸 울고먹었지 않습니까? 네. 예. 센 얘기 막 합니다. 아, 자 그래서 뭐 그 75회 골든 글로브상 장편 애니메이션 상도 뭐 수상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토이스토리 3 감독을 맡았던 리 언크리치 감독 뭐글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프로듀서는 누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했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네. 한국 스태프가 참여를 했다는 거. 아하. 그러니까 이 보면 최근에 모아나에 겨울왕국, 모아나 네. 이게 전부 이게 한국 스태프 한국적인 감성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스텝이 뭘로 참여했나요? 한국 스태프가 이제 참여한 게 여러 분야인데요. 조명, 시각 효과, 뭐 레이아웃 뭐 이런 분야로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해요.
감독님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뭐 저도 제가 가진 정보도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한 분 더 하면은 시각 효과 그쪽 부분에서 자연물, 그러니까 물, 불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쪽에 참여하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이드 아웃하고 이제 도리를 찾아서에서 참여했던 비주얼 이펙트 아티스트 장우석 씨, 그러니까 이제 코코에서 이제 물, 연기, 불 뭐 이런 거 이제 시각 효과 같은 것도 이제 맡았다고 하고 조명에서는 이제 몬스터 주식회사 뭐 인사이드 아웃이나 뭐 이런 거 10편 이상의 픽사 애니메이션에 참석했던 뭐 마스터 라이터 조성현이라는 분이 했고 뭐 레이아웃은 뭐지? 잘 몰라 전문 용어. 레이아웃은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에 기초적으로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이나 콘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짤 때 그 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를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성영이라는 분이 수평의 뭐 산타 세실리아와 수직의 죽은 자들의 세상 이게 어떤 그 사후 세계를 표현하는 어떤 기본 그림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화 속 세계와 장면 전체를 신경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한국 CF가 굉장히 중요한 곳에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비주얼 이펙트, 조명, 레이아웃, 기술적인 부분과 그 스토리 라인까지 이제 다 이렇게 참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용도 실제 이제 굉장히 한국적이잖아요. 좀 의미가 좀 크죠, 그죠? 네. 예. 잠깐 느낀 점이라면 인사이드 아웃 때하고는 또 다른 색감이라든지 또 다른 조명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원색적인 색깔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알록달록 다양하게 네네. 표현이 됐잖아요. 네. 뭐 재밌는 표현으로는 색을 가지고 놀았다 뭐 이런 정도로 색을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코코 같은 경우는 가족의 중심을 맞춘 네.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색감 자체가 굉장히 따뜻해요. 음. 따뜻하고 조명도 따뜻한 느낌의 조명 위주로 쓰였고 가족이 이 키워드인 거야,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반면에 또 잘 쓰지 않는 형광색을 많이 쓴 부분들이 나와요. 엄청 썼죠. 맞아요. 네. 근데 형광색이 오히려 원색보다 더 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형광색을 하나만 쓴 게 아니고 형광색 안에 또 다른 형광색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또 쓰기 힘든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색을 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인사이드 아웃하고는 정말 또 차원이 틀린 색감과 이 조명이에요. 인사이드 아웃 얘기하니까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감성이나 이런 걸 글로 쓴 게 이제 댓글이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코코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같아요? 제가 볼 때 제일 많은 거 그렇지만 제 객관적인 제 기준,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할머니를 왜 코코라고 부르나? 뭐 이런 비슷한데 할머니가 나와요. 일단 할머니의 얼굴 표정 그걸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고. 좋다, 잘 됐다. 그러니까 인자하고 너무너무 인자하고 이게 주름이 세월이 막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잖아. 그렇죠. 근데 뭐 너무너무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이고 이제 고생도 했고 막 이게 세월의 흔적들이 얼굴에 주름에 쫙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눈이 이렇게 떠질 듯 말 듯 이렇게 있으면서 할머니 이제 흰 백발머리에 그런 표정. 우리 근데 할머니랑 닮았어요. 그 할머니 설정 자체가 또 네. 약간 치매 기운이 네, 있으시면서 맞아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이잖아요. 네. 역대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그런 느낌의 캐릭터는 맞아요. 등장한 걸 이렇게 저도 말하더라고.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틱틱틱. 캐릭터 설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근데 맞아요. 묘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잘했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댓글 중에 인상이 남는 댓글을 가져왔어요. 코코는 소년 미구엘의 증조 할머니 이름이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 애니메이션의 원제는 망자들의 날로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이제 그 멕시코나 이런 쪽의 문화를 상업적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해서 코코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한 것 같아. 그러게요. 그러면서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주름이 많은 코코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생전의 모습을 너무 닮아서 감격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우리 할머니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도 여전히 보고 싶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지.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부모님이랑 가족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가끔 아직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손주들 돌봐주세요. 할머니 진심으로 사랑해요. 고마워요. 몇십 년 후에 만나요. 그때 난 다시 할머니 손주로 지낼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뭉클한 약간 느낌이 있어. 그리고 또 이름 뒤에가 마지막에 이제 코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표정만 봐도 눈물이 난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사실 저도 약간 뭉클해지더라고. 표정만 봐도 뭉클해지더라고. 아 진짜로요? 그런 게 있어요, 실제. 인생 영화였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인생 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네. 자, 이제 한번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예. 그 망자의 날이라는 게 죽은 자들의 날이랑 같은 말인 거죠. 그러겠죠? 네, 네. 망자라는 게 죽은 사람을 네. 얘기하니까. 이게 실제 멕시코에 있는 축제인가요? 그렇죠. 이게 매년 열리는 날인데 이제 10월 마지막 날에서 11월 1일에서 2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31일 날 재단을 마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일 날에는 죽은 아이들을 기리며 기도를 올리고 죽은 아이들? 아, 그렇군요. 11월 2일에는 죽은 어른들을 위해 기도한다. 아, 이렇게 돼 있군요. 3일 동안 내내 멕시코 전역에서 축제를 하는 건가요? 이틀인 것 같고요. 3일이네. 3일. 근데 이제 30일 날은 준비를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이따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아즈텍 문명인들이나 인디언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건너갔다. 그런 얘기가 이제 정설로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네. 실제 그 사람도 이제 황인종들이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 동양의 이 제사 문화 코드가 아주 뭐 그대로 살아있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날짜도 추석이랑 비슷하네요. 추석. 예. 네. 추석 그래요, 추석. 저희 제천 행사 거의 10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네. 네. 그 제천에서 뭐지? 무슨 상달이라고 하나? 10월 상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한마디로 이제 명절. 네. 예. 우리가 이제 추석과 설날 네. 그때는 뭐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잖아요. 민족이 대이동을 해. 그렇죠. 참 진짜 물론 중국은 또 더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예, 우리는 진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긴 가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을 뵈러 뿌리를 찾아서 조상께 이제 술 한잔 올리러 네. 이게 참 그러면서 가족이 모이고 음식도 먹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단체 제사를 지내는 거다. 단체 제사.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상님께 올리는 천재 비슷한 걸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상제님이라고 하는 대상만 빠져 있는 거지. 네. 지금 조상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천재를 좀 올리는 그런 날이라 볼 수 있네 이게. 그렇죠. 국가 행사로. 그래가지고 2008년에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문화 무형 문화 유산으로 이제 등재됐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굉장한 축제 이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전통 그런 어떤 아즈텍 문명과 이제 그런 사람들의 축제였는데 죽은 자들의 날과 모든 영혼의 날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제 지금 서양에서 유행하는 할로윈데이 네. 이로 이제 이렇게 승화된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실제로 아즈텍 문명에서 이제 하던 거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멕시코 고유의 명절 이렇게 얘기하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때에 자손들이 제단을 차려놓고 조상님들 기다리면 이제 조상님들이 오셨다가 해가 뜨기 전에 다시 이제 저 세상으로 건너가신다고 하시죠. 근데 재밌게 그려놨던 게 저희 해가 뜨기 전에? 네, 해가 뜨기 전에 그렇지, 돌아가시는 맞아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신과 함께랑 비교해 보면 신과 함께도 저승에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지하철 가듯이 지하철 패스 타고 통과하잖아요. 여기도 그 코코도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 때 약간 출입국 패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진 찍어가지고 얼굴 인식 해가지고 딱 네.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게 신과 함께 생각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과 함께도 나올 때 결국 공항처럼 나오잖아요. 그 김장욱 씨가. 네,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신원 확인하는 데는 공항이나 지하철만큼 좋은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류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요즘 막 인천국제공항 이런 데 10분 밖에 안 걸리거든요. 수속하는 데가 막 전 세계 최초라고 막. 자동 입국 막 이런 네, 거. 너무 편해요. 중국은 더 이제 하죠. 중국은 CCTV가 사람 얼굴 다 이제 인식하니까. 아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거를 이제 자동화시켜서 빅브라더 세상이 됐죠. 무섭네요. 그런데 입국은 힘듭니다. 그렇죠. 바디적으로 그렇죠. 입국은 힘들고. 그렇군요. 갑자기 인천공항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인천공항이 어제 뉴스인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제 네. 그 제3터미널인가 하여튼 뭐 저기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저희 그게
두 마리 이렇게 봉황 오. 형상으로 돼 있더라고. 봉황이 아.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한 형상. 오. 하늘에서 보면 완전 봉황이에요. 건물이요? 봉황이 딱 이렇게 봉과 황이 딱 있는 어. 건물 배치 전체 오. 하늘에서 본 배치가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네요. 그 중국은 공황이 그 용 모양으로 돼. 아, 야 아. 이것도 뭐 있네. 어? 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만한 거고. 예, 뭐 킵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망자의 날이라는 거 자체가 네. 이 제사문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네. 제사문화를 대놓고 네. 이제 들이밀어서 이제 하고 있다. 오히려 이 제사문화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반성하고 신과 네. 함께를 할 때 그거 하나도 안 나왔거든. 그렇죠. 어떻게 제사 얘기가 안 나오냐고 이 영혼 세계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신과 함께에서. 그 약간 불교 쪽 진리로 가다 보니까 그냥 향만 태우고 좀 그 정도로 했었죠. 네, 어머니 그렇죠. 집에서도. 그런 측면이. 근데 뭐 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네. 인상 깊었던 부분은 네. 이 주인공 꼬맹이 집에 네. 벽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음. 예, 천주교식, 네네. 그 카톨릭식의 그런 음. 상도 있고요. 네. 근데 내용 자체는 조상님과 자손의 관계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네. 콘텐츠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손이 조상을 생각을 하고 조상이 자손을 생각하는 개념은 네. 종교를 떠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거기에 네. 물론 뭐 멕시코가 지금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라든지 카톨릭이 점유를 네.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종교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당연히 네. 인간된 도리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게 제사는 던져주기도 종교가 있는 것 아니거든. 같아요. 이건 생활문화지. 네. 그리고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아즈텍 문명 이후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많이 이제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을 때 그들의 피라미드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대요. 그렇지. 네, 그거를 이제 그 재단의 의미를 없애고 이제 신성화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장면에서도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그런 거기 무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거기도 피라미드 위에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 세워놓고 막 십자가 종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런 그래서 거 다- 죽고. 네, 그런 거 다 반영해서 그림을 다 그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 어떤 의미에서는 침략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을 썼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가 들어갈 때 네. 기존 문화에 있던 거를 스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음. 우리나라 불교가 그런 식이죠. 우리나라 네네. 불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원래 신교를 이제 그렇죠. 받아들여서 불교하고 이렇게 섞어서 네.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하나는 원래 있던 그 문화를 완전 파괴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이쪽 남미 쪽에 이 사람들은 네. 이제 자기들이 믿던 신을 사실은 버리고 네. 왜냐하면 이제 침략자에 의해서 더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받아들였지만은 이제 그 자기들 원래 문화하고 그걸 섞은 거죠. 섞어서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조상 모시는 것도 사실 있고 네.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있죠. 음. 예. 이게 이제 토속화된 네, 우리나라 네. 불교도 뭐 들어올 때 예. 실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신교 문화가 있으니까 워낙 신교 문화가 이제 그 뿌리가 깊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쵸. 융합된 형태로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나라 불교에 없는 거 되게 많거든 실제. 맞아요. 뭐 대웅전이니 뭐 이래가지고 네. 칠성당. 네, 아 칠성당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코드가 이제 사진이 없으면 이승에 못 온다.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정말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거든 오히려 이걸 보여줬어야지. 네. 네. 근데 사진이 없으면 이승에 못 온다. 물론 그럼 뭐 사진 하나 잃어버리면 끝나고 옛날 사람들은 사진기 없었으니까 못 오고 조상들은 못 오고 그랬나?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거 표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실제 이 동양 문화의 코드에 네. 보면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위패가 있죠. 네, 위패가 있습니다. 위패. 네. 네. 근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네. 사진이 없으면 못 온다라는 그 개념 안에 또 다른 개념을 포함시키죠. 기억이라는 그렇죠. 기억해야 된다. 이 예. 네. 영화의 가장 중요한 단어. 네. 네. 그렇습니다. 자손이 모시지 않으면 조상이 올 수 없고 기억하지 그렇죠. 않으면 음. 잊혀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저도 아들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네.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게 있어요. 어제 저녁에 네. 좀 늦은 시간이지만 야식을 먹으면서 뭐 드셨나요? 네. 그게 더 궁금한데요. 저 음. 치킨을 먹으면서 네. 맛있는 거 드셨네.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다른 게 아니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사진이라는 거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를 들었어요. 지금 나오는 이제 증조 할머니는 살아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증조 할머니 그 전 세대인 고조부와 고조 할머니는 네.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지금 너는 제가 아들한테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증조 할머니를 못 받지 않느냐. 근데 아빠는 증조 할머니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기셨는지, 응. 한자는 어떻게 되시는지, 기억을 네. 한다. 어떻게 살으셨는지 네. 그런 것들을 다 저는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한테 네. 증조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고 이렇게 어. 생기셨고 뭐 이런 성격을 가지셨고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증언자처럼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제 자식은 증조 할머니하고는 아무 관계가 진짜 모르는 사람. 아 그렇죠. 전혀 안면도 없이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서 표현하자면 없어지는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연결고리가 없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는 사진이라는 개념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조상님에 대해서 마치 저희 어머니가 고조 할머니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조 할머니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지 그쵸. 않는다면 네. 저는 고조 할머니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저도 뭐 천도식을 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는데 네. 잘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을 경우는. 그리고 또 이제 당신님들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캐묻고 가지고 막 기록하다 보니까 결국 얘기를 하셔. 그리고 뭐 어머님 쪽, 뭐 외가 쪽 이모님한테도 전화해서 막 뭐 물어보기도 하고 왜 그걸 묻는 거냐, 너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하고. 아니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외가든 친가든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묻다 보니까 이제 막 사연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5만 뭐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예, 어렸을 때 그냥 몇 가지 듣던 거에서 이거 기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기록을 어떤 식으로 녹음하고 기록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나를 몰랐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이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나는 여기 어떻게 왔나에 대한 걸 몰랐다는 거지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천도식 갈 땐 저절로 눈물 그냥 아니 아예 의도 자체가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펑 터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제 신도가 이제 감흥을 해서 이제 그런 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기억에 대한 문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네.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거꾸로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뭐 이런 아주 이제 극단의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상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생각이 나서 뭔데요? 족보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이 네. 족보가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보물단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뭐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많이 자기의 네. 누구의 뭐 이제 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난 누구의 뭐 자손상 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가 단위로 어떤 민족 전체가 이렇게 네. 족보를 쓴 경우는 사실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상을 우리가 이렇게 네. 그 기억하는 방법으로 음. 우리가 이제 족보를 사실은 해왔었고 이 족보 문화는 뭐 우리나라의 뭐 그 고유 문화이면서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다시 배워야 될 어떤 그런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쓰나요? 당연히 쓰죠. 오히려 예. 더 지금 더 체계화돼 있고 디지털로 네. 돼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요즘엔 여자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다 올리지. 있어요. 요즘. 예. 옛날에 무슨 평택 임시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맞아요. 겨우 올릴까 말까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뒤에 이름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경 안 쓰는 집안은 이제 아예 족보 자체도 다 사라지고 있는 집안도 있고. 예. 그렇죠. 그 저기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귀화 성실 쓰고 아 그 족보를 시작해요? 본을 이제 가져요. 아. 자기가 이제 처음 장착한 아. 곳을 하고 해서 족보를 그 사람들도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아까 이제 그 나비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출입국 관리소 같은 데가 있고 관리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 좀 자유롭지만 네. 예?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엄청 잡아가거나 막 벌 주거나 네. 이러지는 않는 네, 그런 네. 분위기인데 자동으로 이제 걸러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손이 사진을 모시고 집안이나 어딘가에 모시고 있으면 얼굴을 딱 찍으면 어디에 있군요. 건너가세요. 뭐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이제.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그 첨단 컴퓨터 같은 게 실제 사후세계에서 일로 건너올 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자손이 아무데도 모신 데가 없어. 그러면은 건너가려고 하는데 사진이 안 떠. 그럼 못 가요. 근데 억지로 이제 막 건너간다는 거. 다리를 막 뛰어가는데 그 다리가 꽃으로 이제 막 돼 있어서 거기 빠져가지고 결국 못 건너가더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못 건너가고 막어서도 못 건너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사진이 없다는 거. 이제 거꾸로 해서 이제 동양 문화에서 위패가 없다는 거. 자손이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위패 없이 지낸다. 물론 제사를 안 지내면 또 못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패가 없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십자가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예의만 차리자 해서 절도 안 하고 이제 인사만 하는 데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아예 네. 그냥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그런 걸 떠나서 위패 신경을 안 쓰고
뭐 지방이라도 붙여야 되는 종이로 써서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절하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연 조상님이 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안 오시나요?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자님 말씀에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은 신지택야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병들의 집이다라는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위패를 쓴다는 거는 그 자리를 그 네. 집을 우리가 정해서 네. 거기에서 좌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위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인 없는 제사를 지낸다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다못해 성함이나 조남을 모를 경우는 그냥 조상 선형신 지위라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뭐 이런 신이 뭐 이런 식이라도 뭐라도 있어야 신명은 인간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빌붙일 곳이 있어야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리고 솔직히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네. 조상이라고 해도 자손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 붙여놓은 게 없어. 그럼 기분 나빠서라도 안 가겠다. 아니 본인 상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못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런 인간적인 문제도 있네요. 네, 그렇죠. 아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예. 이게 아주 진리적인 코드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를 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너무 맞아요. 잘했다. 그 맨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요. 미구엘이 자기 갓 태어난 아이 갓난 아이 동생을 데리고 막 위패나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증조 할머니시고 우리 삼촌들이고 막 그게 어린애가 어린애한테 하는데도 굉장히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스스로가 막 체험한 게 있으니까 진짜 막 삼촌처럼 막 자기 할머니처럼 얘는 본 설명하고. 거야. 이렇게 그쵸. 왜냐면 우리가 네. 태울주 수행을 하면은 조상님도 만나고 그쵸. 신도 네.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조상님 그쵸. 만나서 막 메시지도 듣고 네. 도움도 받고 하는데 얘는 이거를 실제로 이제 뭐 네. 수행했다고 치고 이제 본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확신하는 거지. 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르구나. 음. 그걸 좀 느꼈었어요. 직접 본 사람은 음. 본 애들은 다르다. 본 애들은 끝난 거거든. 그건 뭐. 그렇죠. 네. 체험 신앙이 진짜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했나요? 예, 잘했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자, 그리고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상님들 올 때 이제 네. 꽃을 뿌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아직 생각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이거 좀 혼란스럽긴 했어요. 중간에. 상제님 말씀이 이제 그 네. 데려갈 때 네. 꽃가마에 태워서 이제 아. 공덕 많이 쌓은 사람은 아. 꽃가마에 태워서 데려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상여가 나올 때도 꽃상여가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꽃을 쓰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종이로 만든 꽃을 지화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상여의 그 이제 네. 꽃가마라고 해요. 상여를 꽃가마 탄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 그게 보면은 실제 종이로 된 거. 네, 아, 종이 된 그쵸. 거를. 네. 그러니까 근데 한지로 접는 꽃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보면 생화를 쓰잖아요. 네. 이 생화 쓰는 문화는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기독교나 이제 일본 문화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례 문화가 네. 간소화됐잖아요. 네. 간소화되면서 이제 장례 상조회사에서 하는데 네. 그 상조회사에서 들여온 문화가 뭐냐면은 이 서양 기독교에서 쓰는 장례식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 하는 우리가 완장차고 검은 옷 입고 하는 그런 게 네네네. 다 일본 상례 문화거든요. 일본식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거는 네. 형식은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뭐 염을 한다든가 하는 네. 그거는 우리 건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옷이라든가 그 이제 그 용품 서양 같은 거? 서양에서는 꽃을 하죠. 그 이제 관이 있으면 거기다가 꽃을 국화꽃 올리고 같은 거. 네. 사람을 이제 다 보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네. 뭐 뽀뽀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서양식의 그런 꽃 음. 놓는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 뭐 우리도 이제 장례식장 가면 국화꽃이 제일 많잖아요. 또 네. 이런 네. 실제 여기 뿌릴 때 국화꽃을 뿌리는 것도 있대요. 여기 뭐 제가 음.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쨌든 꽃길로 이제 조상님이 오는 길을 이렇게 안내한다. 물론 네. 사진이 있으니까 이제 오시겠죠. 근데 이제 꽃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레드카펫 깔듯이 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꽃 이름이 금잔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금잔화, 아, 네. 그래서 이름이 메리골드구나. 네, 메리골드? 금잔화라고 뭐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 금잔화라고 하니까 국내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이 꽃을? 그렇군요. 예, 보통 저는 뭐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고백할 때 꽃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이런 거는 서양식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TV에서. 그리고 한참 뭐 꽃길만 걷자 뭐 이런 유명한 맞네. 우리나라에 꽃길만 있기도 걷길 했어요. 바래. 네. 뭐 이런 거. 그랬는데 진짜 꽃길이 나왔죠. 이제 뭐 지금은 참 흙길도 걷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이 영화에서도 나오고 실제 네. 이제 이런 뭐 그 죽은 자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다큐 같은 걸 보면요. 네. 집에다가 여기 영화에서도 이제 영정을 모시잖아요. 네. 사진을 모시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날에 반드시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물론 조금 좀 생소하긴 하지만 해골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네. 먹을 것도 놓고 뭐 꽃도 이렇게 막 뿌려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씀 뭐냐면 이 집에서 네.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1차 있고 무덤에서도 한 번 더 지낸다. 그죠. 다른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완전 우리나라 문화거든요. 그쵸. 그죠? 네. 예. 원래 이제 제사는 2번을 지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묘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설 같은 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지내는 거는 강신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기사자 지낼 때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산소에 있는 흙을 좀 떠와서 네네. 거기다가 이렇게 첫 술을 따랐을 때 그거를 거기다 뿌려요. 그러니까 어. 이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강신, 그러니까 신명이 내려오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게 되는데 그 제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네. 신, 우리 신명, 네. 우리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상제님 말씀에 그 사람은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네. 사대가 지내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다 이 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내려오는 게 바로 우리가 그 신의 태, 예? 그 하늘에 계신 신명님, 우리 말하는 조사님한테 지내는 게 집에서 지내는 거고 네. 실제 그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다시 차려서 가서 네. 산소에 가서 우리가 성묘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는 육신, 귀, 그러니까 이 백은 사대가 지난 후에 귀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귀에 지내는 제사가 이제 그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혼비백산하기 때문에 혼은 네. 하늘로 가서 신이 되고 백은 땅으로 들어가서 귀가 되는데 이 귀와 신한테 지내는 게 집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산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 제사를 다 지내는 거죠. 이렇게. 음양 제사라는 표현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제. 네. 원래 이제 이 인간이란 존재는 네. 천지 귀신. 그래서 천지도 원래는 하늘 기운이 이제 신이고 이제 땅 기운이 이제 귀이기 때문에 천지 자체도 귀신이거든요. 근데 그 천지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서 기운을 받아서 내려온 인간도 이제 귀신이다. 알고 보면 귀라는 존재와 신이라는 존재가 합쳐졌는데 인간 몸속에 이렇게 혼탁한 상태로 있을 때는 혼과 이제 넋이라고 부르는 거고 표현이. 그래서 이제 죽었을 때 혼줄이 끊어지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진화한 형태가 이제 귀와 신으로 이제 된다. 그 코드가 네. 이 애니메이션에도 담겨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담겨 있는 거죠, 이제. 근데요, 그게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의 신명들이라든지 귀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네. 유령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티미하게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애니메이션은 해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골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그런 신명들을 표현한 걸까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적 측면에서의 그런 영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애니메이션 상에서 따로 표시를 해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게 됐거든요. 네. 혹시 있지 않을까 하고. 근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게 그건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던 건 뭐였냐면 네. 해골마다 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양이 있고요. 공통적이지 않은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마치 타투한 것처럼. 네, 맞아요. 근데 그 문양이 영혼이 소멸을 할 때, 그러니까 해골이 소멸할 때 네. 먼지처럼 소멸해서 없어지기 직전에 반짝반짝거려요. 그때 나오죠. 네, 문양 자체가. 그러니까 그 문양을 상징하는 게 각각 개인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받아서 온 공통적으로 받아서 온 그런 신성하고 그리고 살면서 생겨난 그런 인성이라든지 뭐 자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셨네요. 담겨 있는 그런 문양은 다른 서로가 틀린 문양으로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소멸될 때 반짝반짝거리게 함으로 인해서 해골로 표현을 했지만 그런 담겨 있다 이런 영혼 자체가 담겨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정도사님께서도 이제 보시고 이제 저걸 뭐 뼈다귀가 이렇게 이제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사실 굉장히 잘 표현한 거다. 이제 사후세계의 이제 모습을 뭐 물론 이제 실제 신명의 모습처럼 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건 예술적으로 오히려 작품성 있게 더 표현을 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를 제가 볼 땐 팀버튼 영화로 보거든요.
팀 버튼의 이제 유령 신부나 뭐 이런 계열의 영화를 보면 실제 이제 사후세계 사람들 뼈다귀 이렇게 한 걸로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이제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뼈다구라는 거. 유령 신부는 거의 넋 아니에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비에 그거는 가깝지 잘 않을까요? 모르겠고. 네, 좀비. 그러니까 넋 네. 넋에 가깝네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유령 신부에서 등장하는 뼈다귀들이 이제 어쩌면 사후세계에 사는 모습처럼 그려지고는 있으니까. 그렇죠. 확실하죠. 그 임팩트가. 네. 근데 지금 비주얼적으로 뼈에 새겨진 확실하니까. 이게 반짝반짝하는 거가 참 묘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만 받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모아나의 그 타투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는 뭐해라, 너는 뭐해라고 이제 천상에서 인간을 이렇게 내려 보낼 때 네. 어떤 명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명이 이제 그 뼈에 새겨진 실제 이 뼈라는 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 집안에 뼈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 유전자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뭐 좀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오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동양서양에 할 때는 이제 사후세계와 인간계를 건너갈 때 삼도천 뭐 얘기도 하는데 강을 건너간다. 근데 다리 건너가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얘기 중에. 근데 다리를 어쨌든 건너가요. 꽃길로 오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되게 궁금해서 영화 볼 때 다리 건너와서 딱 도착한 지점이 어디냐. 아하. 요게 이제 무덤이더라고. 요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최초로 네. 그려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이제스트 개벽책, 네. 중산도 다이제스트 개벽책의 이제 초판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사람이 죽으면 동서양 모두 대개는 혼이 떠난 육신을 땅에 묻고 무덤을 만드는데 이 무덤은 인간이 죽음의 질서를 맞아 신으로 태어난 뒤 땅에 머물 수 있는 신명의 집입니다. 그 이제 오래 지나면 이제 신명의 집이 이제 사라지죠. 이제 무덤이 이제 자손 관리 못 해주고 하면 그러면서 점점 어떤 귀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시 말하면 신명이 자손을 만나게 수시로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처소가 바로 무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신명은 음체이니까 보통 낮에 쉬다가 밤에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황혼이 지는 저녁 무렵이면 마치 눈송이처럼 흰 옷을 입은 신명들이 온 산천의 무덤가서 걸어 나올 것을 볼 수 있다.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공동묘지가 예전에 많고 이럴 때는 네. 저는 진짜 정말 깡촌에 살았는데 뭐 봤거든요. 실제. 정말 깡촌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달빛 별빛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 옛날에 어렸을 때 살 때 이제 좀 많이 봤어요. 흙그물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걸 이제 보고 했는데 뭐 그때는 그랬나 봐요. 대박. 눈이 좀 어떻게 좀 돼 있었나. 그래서 무덤이라는 게 뭐냐, 신명이 쉬는 집이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그걸 보여주거든요. 천상에서 이게 내려올 때 네. 무덤으로 이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손 집을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걸 잘 그렸다.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 얘기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얘기 들었던 게 네. 옛날에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인데 네. 도로가에 누가 네. 이제 앉아서 할머니 같은 분이 서서 이제 앉아가지고 막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간다.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 그 이제 설마.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분인데. 예, 그 어딘지 몰라서 못 찾아가고 있다가 막 이렇게 서럽게 오는 걸 이제 그때 한 봤다고 하면서 위패를 안 모셨나?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를 옮길 때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살다가 저쪽 딴 집안으로 이사를 고해야 되거든. 간다든가 신명께 고해. 아니면 뭐 작은 아버지가 모시다가 뭐 큰 아버지로 간다. 이때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이제 여기 도장에서 이제 위패 봉화식을 그쵸. 천도 위패를 도기 148조 하면서 어디에 주소지 네, 어디에 사는 네. 누구누구가 올립니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도 다른 도장으로 옮겨가면은 이제 위패를 다시 봉환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손이 가버리니까 못 찾아간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머. 제사를 이제 못 받아 먹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럼 그분이 내려온 게 이렇게 무덤으로 해서 이제 온 거죠. 무덤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 옛날에는 돌 이제 없으니까 그걸 걸어간 거야 이렇게. 지금 뭐 버스도 타겠지만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갑자기 그거 얘기하니까 이 얘기가 생각나네. 이제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고 실화로 나왔던 거. 그게 뭐냐면 네. 어떤 택시 운전기사가 산 어디를 이렇게 되게 그 참 한적한 곳을 가고 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흰 옷 입은 여자가 이제 택시를 세워가지고 무서운데 왜 여기서 이렇게 그래갖고 태웠대. 그러니까 좀
거기에 묘지 근처겠죠 이제. 근데 태워가지고 어딜 가자고 해가지고 갔대요. 네. 한참 가가지고 여기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면서 내려가서 이제 택시비를 갖다 주겠다 가서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한참 지나도 안 나와. 이거 옛날 이야기 속으로 갔는데 많이 나왔거든. 공포 그래가지고 특집 이런 거. 이 사람이 뭐 안 나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딱 가봤더니 거기가 이제 제산 날인 거예요. 대박. 제산 날인데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요? 택시 타고 누가 왔다고 하더니 혹시 저기 복장이 어떻게 생겼냐고 이렇게 생겼고 옷을 이런 걸 입었다. 하면서 우리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택시비를 주고 이렇게 받아갖고 왔다고. 그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무덤지에서 그렇죠. 이제 주소지는 아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걸어가기 전에 택시 타고 온 거지 이제. 야. 네, 이런 것도 보면은 신도 세계도 이제 역시 이제 돈의 기운이나 이런 게 다 물리적인 거 인간 세계의 법칙의 지배를 좀 어느 정도 받고 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생각도 꽃을 좀 깐 게 이해가 되긴 되네요. 조상님이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 거네요. 꽃이라는 게.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코드가 우리가 네. 반성할 코드가 또 나오는 게 아니 이게 음식과 물건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거든 거기에. 맞아요. 그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무덤가에 와서 이렇게 여기 보면 멕시코 그 다큐에 네. 이제 나오는 장면에 사진 넣었는데 거기 보면 무덤가에서 전부 자손들이 다 앉아서 기뻐하고 있잖아요. 불도 켜고 막 꽃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자손들이 이렇게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대화도 하거든. 근데 실제 그 뒤에서 조상들이 와서 아 우리 애기 많이 컸네 이렇게 하면서 막 행복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도 맞아요. 나오고 거기에 뭐 음식도 이렇게 술 같은 같은 거 이렇게 잡으니까 맞아요. 거기는 기운처럼 아. 똑같은 병 같은 게 이렇게 맞아요.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따라 마시고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참 놀라운 장면이죠. 네. 잘 가져가서 그렸어요. 그 입국소에서 검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자손이 줬어. 자랑하고 네. 야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왜 안 만들었는가. 다 까먹은 거죠.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비판하는 기사가 많아요. 아니 이건 우리가 만들 영화였다. 진짜로요? 그렇게 기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도시 갈 때 네. 이제 그 패백을 올리잖아요. 패백.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생전에 좋아하셨던 옷 같은 것도 새로 해서 해드리고 음식도 뭐 차려드리고 또 뭐 이제 도전도 읽으시라고 해드리고 하는데 사님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은 나타남으로 알고 귀신은 이 불사름을 안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꼭 소지를 해야 되는데 네. 저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그 천도식을 해드렸는데 네. 그 소지를 우리가 가서 하잖아요. 이게 태우는데. 네네네. 잘못 네. 근데 그거를 태우다가 팔을 이렇게 안 태웠다는 거예요. 팔을. 완전히 태워야 되는데. 근데 어머. 나중에 천도식 할 때 이제 조상이 오는 거 뭐 이제 보니까 설마 옷이 거기가 없는 그런 옷을 입고 헐렁헐렁한 오셨다고 거. 그 얘기를 어떡해. 누가 하셨더라고. 참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 이렇게 하는 걸 조상님들이 전부 다 기운으로 네. 실제로 그거를 이제 쓰시는 거죠. 노잣돈도 그렇고 네. 이제 이런 옷 같은 거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거짓이 아니고 실제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가장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가짜 돈 태우는 거, 가짜 옷 태우는 거 이게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네, 그렇죠. 이거를 하면은 네. 그 신명들도 이게 따가워서 옷을 입질 않고 이런 더러운 걸 했다고 이렇게 욕을 한다고. 이게 저품질 아주 막 싸구려고 이런 거. 이게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패백 문화, 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선매송자 도수로 이어지는 도전에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 도수가 이제 있는데 신선을 매기에는 이제 숭고한 어떤 씨앗 네. 뭐 이런 뜻의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신명들은 기운을 취하잖아요. 음식을. 네.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네. 사람은 기운을 취하는가 아니면은 오호. 뭘 취하는가? 오호.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뭐지? 수 있어요. 사람도 영양분을 사실은 취하나? 그렇죠. 영양분으로서 사람도 사실 기운만 취해요. 우리 음식 먹으면은 나가니까. 그렇죠. 이게 조박한 거라 해서 아주 거친 것들은 오줌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가고 그리고 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도 취하는 거는 기운만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그렇죠. 신명만 이제 기운 취한다는데 사실은 사람도 그 먹는 거에서는 눈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기운만 취하는 거예요. 기운만. 무슨 뭐 맥주 선전이? 맥주가 개가 나와가지고 눈으로 먹죠. 꿀꺽거리잖아요. 빨아들여 먹는 거. 네. 정말 근데 이제 그렇겠다. 참 제가 이제 너무 참 감동적이고 눈물을 한참 흘리면서 봤던 영화가 있는데 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혹시 보신 분? 아, 못 봤습니다. 저도요. 못 봤는데. 제 그거 꼭 보세요. 너무너무 그 다큐멘터리 할머니 영화 할아버지 같아요. 두 네. 분 나오시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아. 원앙소리 80이 같은 넘어서 영화. 원앙소리보다 훨씬 더 음. 너무너무 금슬이 좋고 사이 좋고 뭐 음. 그냥 인간극장에 여러 번 나오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그 부분인데 할아버지는 장난을 너무너무 잘 치고 할머니는 뭐 되게 순수하신 분이고 그냥 그 나이 그렇게 막 그냥 손주 손녀들 막 그렇게 많은데도 그 나이가 되셨어도 이렇게 금실이 너무 좋고 그렇게 이제 참 그런 부부였는데 근데 이제 참 여러 가지 영화의 사연들이 쭉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천식이 심해지고 기침을 심하게 하시면서 서서히 병들어 가시면서 돌아갈 날이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애잔한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죠. 그 다큐 영화인데 여러 차례 울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펑펑 우셨어요. 펑펑 운 게 뭐냐면 할머니만 이제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제 산소를 잘 이렇게 이제 예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은 다 갔어. 카메라는 그걸 넓게 잡고 있어. 그 눈이 하얀 눈이 펄펄 내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할머니가 혼자 뭘 태우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옷하고 이제 뭐 이런 걸 태우고 있는 거야. 패백을 올려드리는 거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태우면서 제사는 다 지내고. 그래서 이제 올리면서 던지면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살아생전하고 똑같이 말을 하는 거지 이제. 할아버지 이거 겨울에 추우니까 가서 꼭 입고. 근데 사실은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작은 옷을 태워. 작은 옷을 태워. 저건 뭐지? 할아버지 옷이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뭐라 하냐면 막 태우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 먼저 간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 중에 옛날 세대니까 먼저 죽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올 거예요. 이거 애들 주고 애들 주고 애들이 꼭 올 거니까 애들이 이거 주고 벌써 훌쩍거리는 거야. 난 그 장면이 너무너무 짠하더라고. 막 눈물이 막 너무너무 나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옷을 올려드리면서 너무너무 애정 있고 나도 곧 갈 건데 나 가기 전까지 애들 잘 보고 애들하고 재밌게 사세요. 나도 이제 가면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쭉 말을 해. 근데 그게 영화도 아니야. 이거는 뭐 그냥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할머니가 이제 다 태우고 나서 하면서 이제 우는데 그게 너무너무 진짜 안타깝고 막 그렇더라고. 이제 그 이제 그 몇 년 더 사시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참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패백의 문화에 그냥 거기서 이제 다 보여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 이게 사후세계에 없고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황당하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세계는 인간계의 이제 완전한 연장선이고 너무너무 합리적인 그런 세계다. 당연히 거기도 옷도 있고 자손하고 연결돼 있고 자손이 뭘 해주면 받고 또 조상은 자손에게 또 이렇게 복을 내려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꼭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 물건도 다 태워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보통은 다 네, 거의 하죠. 그것도 쓰시던 물건 가서 바로 그대로 쓰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네.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좀 고대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때는 사람이 살았을 때하고 죽었을 때 사실 같이 봤잖아요.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그 우리 같은 순장제도 같은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있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시는 사람이 거기서도 모시고 말도 여기서 타던 말이 거기서 타고 옷도 똑같이 이제 그런 사후 세계와 지금 세계를 똑같은 세상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후대로 가면서 이제 그 사후 세계를 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세계는 그냥 좋은 세계다 아니면 지옥이다 두 가지로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생각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됐고 또 이제 우리 저번에도 신과 함께를 봤지만은 거의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이 명부에 대한 걸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부를 심판받는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죄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후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은 그 세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못한 거죠. 근데 상인께서는 사후 세계가 이 세계가 똑같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조상들이 처음부터 천자문 가르치듯이 처음부터 가르친다. 그 세계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게 신과 함께가 이제 그런 유래 때문에는 네. 이 코코는 좀 그 사후 세계를 이 세계가 똑같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사실은 가르쳐주는 그런 영화로서는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오늘 나비님을 네. 울린 것 같아가지고 뜻하지 않게 아니에요. 저 원래 잘해요. 오늘 뭐